쓸모있는 교육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효림파파 성경입니다. 요즘 초, 중, 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라든가 학습 습관들을 보면은 사실은 아주 많이 과열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이 학원 뺑뺑이들, 중학생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복습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남들은 다 이 정도는 하잖아 라는 그 마음에 저도 두 아이를 두고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 좀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아주 많기도 하죠. 그게 흔히 느끼죠. 그래서 사교육을 더 많이 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불안함이 가시지 않는 그런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너무 많이 투머치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 이거 말고 그 반대의 경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리한 선행도 문제지만 또 반대편에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할 때 되면 다 한다의 함정입니다. 이 할 때 되면 한다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과거에 개천에서 용난다 은근히 있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일 때만 해도 친구들 중에서 정말 열심히 방학 때 공부를 하고 온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성적이 쑥 올라가고, 물론 지금도 있긴 있지만 과거와 현재가 상당히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할 때 되면 다 한다이지만 할 때 되어서 아이들이 이 공부할 의지가 확 꺾여버리는 경우가 현재 202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라떼는 이 포인트를 제가 왜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부부간에 이것 때문에 싸우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갈등이 좀 생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머니께서는 엄마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뭔가를 좀 더 해야 된다, 지금은 이걸 해야 된다, 다른 아이들은 다 많이 한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물론 당연히 너무 많으면 안 되겠지만 무언가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남편님께서 이건 아니야, 지금 내 아이는 안 해도 돼, 나중에 할 때 돼서 할 아이들은 다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이 교육에 있어서 한 지향점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을 보고 가기 때문에 이 싸움이라든가 트러블이 계속 많아지고, 아이도 그 과정에 있어서 일관성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교육 환경 속에서 커가기 때문에 공부 습관이나 태도가 좀 덜 잡힌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가장 큰 원인을 한 가지를 뽑자면은 교육 환경의 수준이 좀 달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겠지만 수능 영어만 제가 딱 예시를 들어드리면, 과거의 수능 영어는 쉬웠어요. 여기서 과거라는 것은 94년에 우리가 수능이 처음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한 05년 정도까지 이때의 수능을 풀어보시면은 물론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할만합니다. 네, 분명히 틀리는 문제도 있겠지만 할만은 합니다. 읽기는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지금 202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 한 7, 8년의 수능을 쭉 풀어보면은 아예 다른 차원의 수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리를 비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수능은 라면 끓이기였다. 라면을 끓이는데 좀 잘 끓이는 그 정도의 수준에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은 어떠냐면은 갈비찜을 만들어내야 돼요. 혹은 매운탕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요 정도 한 중급 수준의 영어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육의 1차적인 목표를 수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1차적인 목표 자체가 상당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할 때 되면 한다에서 어릴 때 좀 많이 이 공부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지 않고, 어릴 때 너무 많은 시간을 학업에 투자하지 않아 버리면 나중에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라떼는 과거에는 따라갈 정도가 되었지만 지금은 못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할 때 되면 한다 혹은 할 놈은 한다, 이 말이 좀 안 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과거에 제가 학창시절 때 그때도 경쟁이 정말 심한 줄 알았지만 지금보다는 확실히 약했습니다. 네, 그건 확실합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약한 경향이 있었고, 또한 수능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모든 과목의 난이도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저는 국영수 과사 이거를 한꺼번에 다 가르쳐주는 중학교 종합반을 다녔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물론 이제 이런 학원의 양상도 변화가 있지만 요즘 뭐 7세 고시니 무슨 고시니 거기에 안 들어가면은 이 교육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교육만 딱 보더라도 과거에 제가 학창 시절보다는 훨씬 더 많이 과열이 되었고 경쟁이 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사교육이 조금 더 선택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조금 더 이런 필수가 되어 있는 이런 환경들 때문에 이런 학업의 격차가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고, 결국은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이런 과목들에서 과거에 어릴 때부터 공부 습관이나 태도나 또한 기본적인 원리나 이게 층층이 쌓아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 것을 하려면 그 전 것을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수학 같은 과목이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투자해야 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1차적인 목표를 수능에 둘 때 그것만 보더라도 어릴 때 이 정도는 읽고 듣기가 확보가 되어야지 그래도 이 정도는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게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그거를 전혀 하지 않고 혹은 아주 적게 챙기면서 중학생이 되었을 때 이제 할 때 되면 그렇게 생각해서 하면은 그때 가면은 이 시간 확보하는 이 절대적인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이 학업 격차
격차로 인한 이게 너무 따라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학업에 임하는 데 있어서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좌절감을 훨씬 더 많이 맛봐요. 내가 해서 이 정도면 성취를 할 수 있고 달성을 할 수 있고 이 정도로 하니까 내가 학교에서도 내가 좀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평소에 그 할 때 되면을 기다리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고학년 때 잘하는 아이들 계속 보면서 나는 항상 못하네 이런 게 은연중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감도 내려가 있고 자신도 모르게 성취감이나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아주 많은 것을 제가 학교 교직에 있으면서 너무나 많이 관찰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담임을 하면서 그런 학생들이 저에게 상담을 와요. 제가 사실 기초가 부족하고 이렇게 학생들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릴 때 너무 많이 공백이 있었던 아이들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거기에서 조금 자기가 원하는 그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이루어져야 되는 중학교라든가 초등학교 후반 그런 내용들이 비어있는 빨리빨리 채워야 되는데 그 절대적인 시간을 고등학교 때 가서 혹은 중학교 후반에 가서 확보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한 그 의지 자체가 잘 안 생깁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왜? 평소에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학습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할 마음 자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계속해서 피하게 되고 어떻게 좀 단기간에 이해하지 않고 벼락치기를 해서 외우고 어떻게 좀 때우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실력은 올라가지 않고 계속해서 고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게 계속 누적이 되고 고등학교 때 가서 본인이 원하는 데는 아예 쳐다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를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할 때 되면 한다, 할 놈은 한다는 물론 지금도 있을 수는 있는 이야기지만 과거보다는 좀 더 흔하지 않게 조금 더 드물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 및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아이의 교육을 어느 정도의 잣대와 중심 잡기를 가지고 이어나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 무리한 선행을 제가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사교육에 올인을 해서 남들 하는 거, 이 남들 하는 거의 기준도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남들 하는 거를 전부 다 챙겨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국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영어는 이게 단기간에 문해력이 형성이 되고 단기간에 수학적인 개념을 층층이 탁탁탁 쌓아가지고 확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예를 들어서 사회과 과목 같은 경우는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도 암기를 좀 단기간에 많이 한다거나 그러면 쫙 익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어휘력이나 문해력이나 영어 능력, 이 영어도 문해력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까지는 안 해더라도 그래도 현행은 충실하게 좀 챙길 수 있는 심화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 정도는 아이의 교육 환경을 좀 조성해주고 그리고 아이의 교육을 너무 방임이나 놓치는 마시고 그래도 평소에 독서도 좀 하고 그래야지 문해력이라는 게 생기고 글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1, 2학년에 이 너무 어휘력이 부족한 아이들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독서 같은 것들 하루아침에 할 수가 없거든요. 책 읽는 게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수학도 어릴 때부터 너무 이 연산도 때 되면 한다 그거라기보다는 그래도 이 내 아이가 이런 이 가르기 모으기나 이 기초 연산들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학년에 맞는 그 무언가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도 충분한 듣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소위 원어민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어 문자를 읽고 영어 체계를 우리가 느끼고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을 하려면은 뭐 몇 달 동안 노력하는 그 수준으로는 절대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영어는 이런 문제풀이나 그런 것들을 먼저 하기보다는 충분한 듣기와 충분한 읽기를 통해서 영어 어휘력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머릿속에 감이 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아이의 영어도 좀 챙기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교과적인 부분들을 좀 챙기는 동시에 태도적으로는 이 공부 습관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책을 안 읽어본 학생들, 그 다음에 이 소위 우리가 엉덩이 힘이라고 하잖아요. 이 엉덩이 힘을 어느 정도는 써보고 기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이 되어서 앉아보지 않고 공부를 안 해본 아이들은 아무래도 attention span, 즉 집중력 기간이 확실히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정말 순수하게 공부를 집중을 해서 하는 시간이 좀 확보가 되어야지 학교 수업도 복습을 하고 또한 시험 기간에 집중을 해서 그 내용들을 쳐낼 수 있고 거기에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끼는데 이 습관이 잡혀있지 않은 아이들은 계속해서 겉돈다라는 것이죠. 조금 앉아있으니까 지겹고 조금 앉아있으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계속 딴짓을 하게 되고 뭔가 이런 부수적인 부작용들이 계속해서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가서 이런 공부 습관을 잡으려고 하니까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많이 겪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앉아서 책도 읽어보고 수학 같은 것도 무리하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현행에 충실하고 그래도 어떨 때는 심화도 한번 좀 건드려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도 듣기라든가 읽기를 충분히 어릴 때부터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도 이렇게 루틴이라는 것이 조금씩 생기고요. 맞죠? 우리 지금 서점에 가면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문제지들이 즐비하잖아요. 저도 아이의 수학 문제지 같은 거 어릴 때 많이 골라봤거든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서 요 정도 할 수 있겠지. 거기서 한번 풀어보고 바로 한 권 사서 집에 와서 매일매일 몇 장씩 해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쌓여서 공부 습관이 되고 태도가 되고 공부에 대한 성취감이 되고 이 공부
정서가 긍정적인 영역에 머무를 수 있는 그 기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다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 할 때 되어서 한다 해서 너무 처지지 않고 충분히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공부에 임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중고등학교에 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 때 되면 한다 혹은 할 놈은 한다가 완전히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제가 학교에 있어 보니까 나중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서 갑자기 뭔가 우리가 소위 삘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완전히 동기부여가 돼서 하려는데 너무 이미 격차가 심하게 벌어져 있어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을 제가 종종 봐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참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물론 아이가 정말 쫙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당연히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보통의 아이들이로, 제 아이도 보통이지만 보통의 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어릴 때부터 이런 공부 습관이나 학업을 너무 놓지는 않았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챙기면서 좀 따라갔으면, 그런 양들을 확보하고 공부 정서를 좀 챙길 수 있는 자신감이나 성취감을 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느낀 경험이나 혹은 현직 교사나 혹은 학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관찰하신 부분도 많으실 거예요. 혹시나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나누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적어주시면 저도 한번 읽어보면서 배울 것은 배우고 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